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자, 오늘은 부스케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니 슈퍼컵 때 그 사단이 났잖아. 네. 이 슈퍼컵.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기에. 물론 이제 부스케츠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은 반드시 또 요 타이밍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그 엘클라시코가 펼쳐진 스페르코파 준결승전에서 네. 부스케츠의 단점이 좀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나.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부스케츠가 너무나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단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여론 자체가 부스케츠를 벤치에 내려야 된다. 또 들끓고 있죠.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래서 부스케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 엘 클라시코 스페르코파 준결승전에서는 벤제마에게 볼을 빼앗기면서 벤제마가 비니시우스에게 내주고 그러면서 비니시우스가 선제골을 넣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부스케츠가 볼을 운반하거나 볼을 소유했을 때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면 바로 역습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장면이 나왔고 그 이외에도 뭐 굉장히 위험천만한 장면들이 많이 네. 나왔어요. 그리고 네. 부스케츠가 역습을 허용했을 때 그 뒷공간 커버하기에는 속도가 많이 모자르다. 이것도 네. 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부스케츠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볼 것이냐. 이대로 계속 주전 가야 하나?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스케츠를 계속 주전으로 써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측면이 있고 일부에서는 야 부스케츠가 해준 게 얼만데 그래도 여전히 또 해주는 것들이 있다. 사비 감독이 네. 왜 부스케츠를 선발로 계속 쓰겠어? 뭐 이런 옹호 발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은 또 주제별로 조금 나눠봤어요. 네. 가장 첫 번째는 유일한 컨트롤 타워다. 예. 부스케츠가 없으면은 뭐 결국 누가 있던 간에 볼이 안 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이 433의 피보트 역할로 오랫동안 존재감을 발휘해 왔잖아요. 네.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휘봉 잡으면서 부스케츠가 바르셀로나 A팀으로 승격을 했죠. 네. 그 다음부터는 말 그대로 피보테로서 사령관 역할을 너무나 잘해줬죠. 네. 그리고 부스케츠가 그 역할에 너무나 적합한 선수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이미 14시즌째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으니까 그게 입증이 되고 있고, 가르디올라 감독의 발언을 조금 또 보태자면은 골키퍼보다도 먼저 부스케츠의 이름을 베스트 11에 쓸 정도로 그만큼 신뢰했다. 네. 그런 선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사실 포지션상 피보테 위치에서 굉장히 잘 하던 이 바르셀로나 주장 출신의 감독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스케츠가 등장을 했다는 것. 이거는 과르디올라 감독에게는 큰 복이었어요. 근데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떠나고 나서 다른 감독들도 부스케츠에게서 계속해서 신뢰를 드러냈는데 이 부스케츠가 이제 나이도 먹었잖아. 근년에 계속 교체해야 되느냐, 이 자리 대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기록은 또 달라요. 네, 맞아요. 패스 관련 수치들을 보시다 보면은 여전한 존재감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비 감독은 올 시즌에 헤비급 선수들, 말하자면 부스케츠와 피케 같은 이런 베테랑 선수들의 퍼포먼스에 만족하며 시즌이 끝날 때까지 이 계획을 수정할 생각이 없다. 이런 발언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비 감독이 중도에 쿠만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 지휘봉을 잡아서 빠르게 많은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 이것을 고려하더라도 사비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팀이 개편되는 과정인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네. 그 가운데에서도 부스케츠에 대한 신뢰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사비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부스케츠가 빠진 경기는 마요르카전 한 경기고 그 경기에서 부스케츠는 징계로 못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징계가 아니냐면 부스케츠는 모든 경기에서 선발로 뛴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방금 보신 이 기록으로 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부스케츠를 기용하는 게 고집이 아니라 이 합당한 근거가 바탕이 된 선택이다. 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조금 긍정적인 얘기들, 그리고 사비 감독이 부스케츠를 기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면들에서 부스케츠를 계속 써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장면 그리고 기록들로도 또 나타나고 있다는 걸 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스케츠의 전체적인 기록을 봤을 때는 역시 선발로 뛸만하다. 그런데 예전에 부스케츠의 기록하고 비교했을 때는 폼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전에 과르디올라 감독 얘기도 했지만 사비 감독도 바르셀로나 미드필더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부스케츠의 역할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부스케츠 외에는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듯해요. 저는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마요르카전에서 프랭키 도용에게 그 역할을 맡기다가 그 다음 경기들부터는 다른 선수에게 또 맡기는 네.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스케츠 자리는 지금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리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그럼에도 좀 들죠. 이런 좀 회의적인 부정적인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한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퍼포먼스에서도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네. 과거에도 이 선수가 피지컬이 엄청나게 뭐 좋아서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수비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잖아요. 네. 축구 도사라는 얘기가 있듯이 정말 포지션 플레이에 입각한 노련한 위치 선정으로 수비에서도 또 발군의 기량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날이 갈수록 그런 피지컬들이 좀 버텨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상대가 이렇게 강한 피지컬로 대항해 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계속 해마다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란 말이죠. 그게 또 올 시즌에도 벌써 많은 장면으로 드러났고요. 이런 것들이 그 기록으로도 조금 나타나는데 물론 이제 과거에도 상대의 드리블을 막아내는 그런 능력들이 뛰어났던 것들은 아니지만 올 시즌 드리블 허용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 패스에서도 좀 수치가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 올 시즌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87.6%의 패스 성공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부스케츠가 그동안 보여줬던 패스 성공률과도 비교하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수치예요. 한 3% 정도 떨어진 수치죠. 과거에는 90%를 상회했었고 떨어지더라도 80 후반대, 89%를 기록할 정도로 그 언저리를 계속 기록하면서 후방에서 안정적인 패스를 해줬거든요. 사실은 부스케츠는 뭐 평균적으로 90% 이상의 패스 성공률을 보여줬다고 그렇죠. 봐야 돼요. 왜냐면 과거에 80%대로 떨어졌을 때도 반올림하면 90이에요. 왜냐면 89.5 막 이랬고. 그렇죠. 근데 이게 87.6으로 떨어진 건 분명히 좀 의미 있는 수치고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좀 더 보태자면은 하이 패스라고 하죠. 이 어깨 위로 가는 패스의 빈도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늘었다. 과거에는 9%에서 10% 정도의 수준을 보였는데 전체 패스에서요. 지금 올 시즌 14%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과거에 비해서는 4, 5% 정도 증가한 거고 그만큼 후방에서 패스를 보내는 그런 능력 자체 상대의 압박이 좀 심하다 보니까 패스 예전보다는 어렵게 보내고 있다.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어찌 보면은 사비하고 이니스타하고 같이 뛸 때와 그러지 못했을 때는 차이가 있고 지금처럼 또 어린 선수들하고 뛸 때하고도 차이가 있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패스하는 사람 혼자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리시버도 있잖아요. 받아주는 선수들이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정확한 뭐 트래핑으로 받아줘야 되는 이런 뭐 일련의 일들이 같이 얽혀야지 패스 성공률도 같이 올라가는데 여러 문제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그 와중에도 부스케츠의 책임도 없진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저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감독의 성향에 따라서 패스하는 스타일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이 패스 같은 경우에도 감독이 조금 더 롱볼을 선호한다면 단조로운 공격을 선호한다면 하이 패스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료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패스 스타일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패스 성공률이 떨어지고 있죠. 하이 패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죠. 이거는 부스케츠답지 않고 부스케츠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좀 볼 수 있는 수치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있잖아요. 많은 팬들이 이제 부스케츠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부스케츠가 그동안 해준 거 너무나 고마워. 진짜 고마운데 이제는 부스케츠 다음을 생각해야 된다. 지금 미드필더들 다 개편하고 있고 메시가 떠나면서 공격진도 다 개편되고 있고 수비진도 아라오가 등장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수비 쪽에서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드필더 라인에서 부스케츠 자리는 그냥 부스케츠거든요. 그러니까 부스케츠에 대해서도 다음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팀이 개편될 때 부스케츠의 대안도 부스케츠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철학은 계속 똑같이 가져가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격에서의 수비에서의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역할들도 조금씩은 변화하고 있는데 중원은 여전히 과거의 그런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드러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맨시티의 로드리 BRL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갈 때 그때 사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계속 얘기하셨죠, 로드리. 네, 왜냐면 로드리가 가장 부스케츠하고 유사한 면이 있거든. 그냥 싹 교체하기에는 가장 좋은 오. 핏이 맞는 선수긴 하죠. 근데 예. 이제 부스케츠가 그때는 뭐 내려오는 타이밍이라고 보기 또 어려웠으니까. 네, 여전한 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때는 또 여전히 아직 왕성한 기량을 보여주는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우선순위에 네. 없었는데 로드리 같은 선수 있으면 그냥 싹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르셀로나는 1월 이적 시장에서 미드필더들보다는 역시 공격수 영입, 페란토레스 영입했지만은 네, 공격수 영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하나는 왼쪽 백업 풀백. 왜 이렇게 살 곳이 많아? 네. 돈 쓸 데가 많다. 근데 그쪽은 또 임대를 추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왼쪽 백업 풀백도 필요한 네. 상황이니까 미드필더 운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부스케츠 중심으로 해서 네, 이제 네. 페드리가 돌아왔잖아요. 네. 그럼 페드리 이제 니코, 가비, 프랭키 도용 네. 이런 식으로 돌 텐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 뭐 페드리, 니코, 가비, 프랭키 도용 다 잘해주거든요. 그런데 부스케츠 자리 백업은 없다는 거지. 그렇죠. 전부 다 앞선에서 뛰는 선수들이고 네. 그나마 후방에서 계속 대안으로 얘기되는 게 결국은 이전 소속팀 그리고 대표팀에서 후방에서 뛰고 있는 프랭키 대용이라는 얘기죠. 네. 사실 니코가 부스케츠의 백업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니코는 오히려 한 계단 위에 있을 때 메잘라 위치에 있을 때 전진성이 더 네, 좋아요. 훨씬 더 보면 좋은 볼수록. 플레이를 보여주니까 오히려 부스케츠 백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랭키 도용이 돼야 되고 이제 어느 순간에는 프랭키 도용이 부스케츠의 자리를 꿰차야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저는 이 순간에 좀 모험을 하더라도 부스케츠에서 프랭키 도용으로 네. 바꾼다고 할지라도 지지할 겁니다. 여기에서 항상 얘기하신 것들이 그 프랭키 대용이 과거에 뭐 몇 차례 올 시즌에도 그렇지만은 그 부스케츠 대안으로 그 부스케츠가 부재할 때 그 자리에서 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만족스러운 경기력이 네.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실패론으로 이렇게 단정 지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의견을 내고 싶거든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부스케츠 구조로 만들어진 바르셀로나와 프랭키 대용이 이전에 아약스, 네덜란드에서 뛰던 그 구조는 다르다고 봐야 돼요. 다르죠. 팀이 이제 다른 포메이션이 같더라도 같은 구조로 돌아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포메이션의 차이도 있었고 저희가 지금 표로 그림으로 또 보여드릴 텐데 그 전체적으로 위치는 같지만은 선수들이 그 실제로 뛰는 위치 같은 것들, 포진이나 대형 같은 것들은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이 좀 달라져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있고, 그럼에도 더영의 피보테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옵션이다. 실제로 지금 대표팀에서는 바날 감독이 프랭키 대용을 최후방에 놓고 왼쪽에 클라센, 오른쪽에 바이날둠을 둬서 이 역삼각형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포기할 수 없는 여러 장점들이 있어요. 네. 부스케츠가 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프랭키 대용이 주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과거에 뭐 몇 차례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지만은 부스케츠가 정말 후방에서 양질의 패스들을 보내주잖아요. 그 선수들이 그 사람보다 패스가 더 빠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흔히 네. 축구에서. 그만큼 부스케츠의 패스의 그 퀄리티, 이게 중요성은 뭐 절대 간과할 수는 없는데 더영은 또 높은 전진성으로 빠르게 경기장 곳곳을 누비면서 이 구역마다 아군의 수적 우위를 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최근엔 그 구역마다의 수적 우위 이를 통해서 풀어내는 그 방식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이런 점들을 고려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수비로 전환했을 때 기동력 역시 부스케츠의 가장 문제점 리스크라고 얘기한 것들을 프랭키 대용은 이런 것들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죠. 프랭키 도용이 부스케츠 자리에서 뛰었을 때 안정감이 떨어진 건 분명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스케츠가 역시 노련하고 영리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상대의 압박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는 미드필더긴 해요. 근데 지금 실수가 나오고 있고 전체적인 수치가 떨어지고 있고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느 순간 해결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김진수 기자가 얘기한 장점이 약간의 단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점이 될 수도 네, 있죠. 부스케츠 예. 자리에서. 그러니까 부스케츠 자리에서 너무 전진성이 뛰어날 필요는 없어. 팀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네. 차이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결국.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비 감독이 잡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 프랭키 도용도 영리한 선수기 때문에. 그 전술적으로 잡아주면 되고 한 선수가 올라갔을 땐 또 다른 선수가 그 위치를 커버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많은 팬들은 그 생각 들 거예요. 프랭키 도용을 지금 선발로 써야 되는 건 아니냐. 어느 순간에 바꿀 거 아니냐. 네. 그러면은 아예 그냥 개편할 때 싹 뜯어 고쳐가지고 앞으로 야 이런 팀이 우리 팀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일단 올 시즌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그렇죠. 중원에서 나이 많고 경험이 많은 선수가 한 명 정도는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네, 지금 바르셀로나는 어린 선수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가 필요하고 중간급 선수들도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부스케츠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프랭키 도용으로 바꾸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 왜 그러냐면 네. 아니 부스케츠를 쓰지 말자는 얘기가 네,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쓰는 선수를 프랭키 도용으로 삼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같은 흐름으로 가게 되면 프랭키 도용 이적설이 계속 나오게 되고 계속 나오죠. 네, 프랭키 도용의 이적설이 계속 나오면 결국은 프랭키 도용을 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프랭키 대용이 아무리 지금 충성심이 뛰어난 선수라고 하더라도 이 선수를 계속 잡아둘 명분이 없어져요. 네. 지금 언론이 얘기하는 게 네. 그거거든요. 야, 패들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패들이 돌아왔으면은 가비 니코 잘 크고 있다. 그러면은 네. 선발로 누굴 쓸 것이냐? 그럼 일단은 부스케츠 한 자리, 그리고 패들이 한 자리. 그러면 가비 또는 니코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용은 뭐냐? 그냥 너네 돈 필요하지 않느냐. 어. 그럼 도용 팔아서 중원 그렇게 개편하고 다른 데 보강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에 반박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거죠. 그러니까 예. 뭐냐면 아니 지금 프랭키 도용이 바르셀로나에 3미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4나 제5의 미드필더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니 간단한 얘기도 예로 나오긴 하죠. 네. 네. 최근 엘클라시코 스페르코파에서 45분 뛰고 바뀌었잖아요. 부상 여파도 있다며. 그런데 당시에 그거에 지금. 대해서는 네. 아무도 뭐라고 얘기를 안 해. 그래 얘기를 안 해. 왜 안 해? 아니 커버 쳐줘야 될 거 아니야. 진짜로 만약 핵심이라면. 그만큼 프랭키 어. 도용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나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왜 나빠져? 그럴 거면 아약스 돌려보내. 어? 돈 줘. 아니 여기 돈 아직 덜 줬어 프랭키 대용. 여하튼 그러다 네. 보면은 프랭키 도용 팔아라 이런 네.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충분히 나올 없다는 수가 거죠. 있죠. 근데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부스케츠는 이제 나이가 많기 네. 때문에 많이 뛴다고 하더라도 네. 뭐 내년 아니 내후년 2년 정도 남은 거 아니겠어요? 부스케츠의 연령대는 제가 항상 좀 얘기하는 게 지금 기량이 좋다고 해서 내년까지 이 기량이 어느 정도 유지하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맞아요. 이런 연령대는 정말 꺾이는 게 순식간이거든요. 네. 네, 내년까지 유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막 40까지 뛰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언제 꺾여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네. 리스크를 안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물론 이제 조금 종합을 해보자면은 더영을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부스케츠처럼 구성은 또 선수 구성이겠죠. 네. 조합. 그리고 장치. 이건 전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성과 장치가 뒷받침돼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할 거야? 예. 결국 아니, 미래를 해야죠.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해야 얘기하는 된다는 건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라 차라리. 그렇죠. 그래서 네. 프랭키 도용하고 부스케츠하고 좀 많이 써보자. 네. 일단 바르셀로나가 후반 막판에 약한 거는 중원에서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이고 이건 체력과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미드필더 라인에 이제 좋은 선수들이 늘어났으니 선수 교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라도 좀 테스트를 좀 많이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전술적 장치를 만들어준 게 좋지 않겠느냐. 패들이 부상에서 돌아와서 잘합니다. 네, 어우, 패들이 지난 경기 아주 좋더라고요. 부상 기간 확실히. 동안 엄청 했대요. 네, 근력도 많이 기르고 근육량을 4kg 늘렸대요. 갑이랑 니코가 굉장히 잘해주면서 패드리가 좀 약간 잊혀진 감이 있었는데 딱 나타나면서 나는 패드리야라고 딱 보여줬거든요. 나는 또 골든보이야. 달라. 이런 느낌으로 딱 싹 보여줬거든요. 이 사비 감독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팀을 어떻게 구성 조립하느냐가 관건인데 일단 제 생각에 올 시즌에는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성적을 내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초반에 많이 까먹은 게 있기 때문에 많이 하려면 열심히 달려가야 되고, 근데 그 와중에 틈틈이 기회가 날 때, 그리고 경기가 아니더라도 훈련에서 이런 것들을, 야, 바르셀로나가 지금 플랜 B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언론 플레이도 좀 이루어져야 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만약의 경우 예. 후반에 네. 누구를 선발로 쓸지 모르겠지만은 네. 후반에 수비 쪽에 신경을 써야 될 때 그냥 프랭키 드용, 부스케츠, 니코 그냥 갖다 박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도 니코하고 프랭키는 알아서 올라가면서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스케츠가 체력적인 문제가 생길 때 그때 프랭키가 선발로 뛰면 그 위치로 바꾸면서 네. 부스케츠를 빼주던 네. 아니면 프랭키가 후반전에 교체 투입됐을 때 부스케츠를 빼주던 부스케츠도 네.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예. 부스케츠를 상황별로 잘 쪼개서 기용하는 그런 운영의 묘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비적으로 기용할 때 상대 팀, 그리고 상대의 지금 공격 패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 조합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술적 묘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 이해해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스케츠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네. 부스케츠를 내려야 된다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근데 부스케츠가 그 자리에서 그만큼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리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문제가 보이잖아 이제는. 그렇죠. 그리고 프랭키 도용이 그 자리에서 기대만큼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프랭키 도용이 부스케츠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적어도 투터치 내에 상대가 압박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패스로서 푸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만큼 시야가 넓고 기술이 되고 영리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프랭키 드용은 약간 상대를 드리블로서 뚫고 앞으로 전진한 다음에 패스를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네, 프랭키 데용은 그런 리스크를 이겨내므로 인해서 우리 팀에게 오히려 좀 어드밴치를 만들어내는, 어드밴테이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플레이죠. 네. 근데 그런 플레이를 하기에는 이 바르셀로나의 이 피보테에서는 피보테 위험할 자리가 수도 있다라는 위험하다는 거. 그러니까 안정성이 떨어져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 니코의 그 플레이의 방향 이런 것들 디테일한 것들을 좀 조정을 해서 뭐 맞춰준다거나 뭐 가비를 그렇게 기용한다거나 이런 전술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사비 감독이 더용에게 야, 너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음 시즌부터는 부스케츠 자리에서 선발로 뛸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스케츠의 플레이를 좀 보고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해봐. 이런 지시라도 하던가 그러면서 그 자리에 틈틈이 넣던가 그러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다음 시즌은 도용이 저 자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답답하니까 부스케츠의 실수가 보이는데 부스케츠 자리는 부스케츠의 의도하고 뭐 이런 거와 달리 실수하면 실점이랑 연결되는 경우가 커요. 사실 바르셀로나의 센터백들 중에서 만약에 피케가 나올 경우 그러면 부스케츠 기동력 떨어지고 피케도 기동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공격을 전개하려고 측면은 올라가 있지. 피보테가 내려와서 볼을 잡아줬는데 압박에 볼을 빼앗겨버려. 그럼 뒤쪽에 센터백이 이거 커버가 가능하겠냐고. 이거 불가능하다고. 이것도 제가 아까 얘기하려다가 그냥 넘어왔는데 그 대용을 수비형 미드필더 피보테로 쓰는 것과 부스케츠 피보테 쓰는 거는 수비 라인에도 영향을 줘요. 더용을 피보테로 기용하면 수비 라인 그만큼 많이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격을 촘촘하게 가져가면서 서로를 커버해 줄 수 있는데 부스케츠를 그렇게 가져가 버리면은 서로 커버 칠 때 피케도 있지, 부스케츠도 있지, 아라우가 그러면 너무 부하가 심해지고 더용은 또 결국 이전하고 똑같이 그런 부하가 걸리게 된단 말이죠. 그런 점들도 또 사비가 전체적으로 라인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 간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죠. 뭐 저희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뭐 사비가 뭐 더 잘 하겠지만은 너무 걱정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부스케츠의 실수가 눈에 띄는 실수가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안 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아니 요즘은 거의 몇 경기마다 한 번꼴로 두세 번씩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부스케츠 자리가 사실 부스케츠가 굉장히 잘해준 게 사실이고 너무 고맙고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하지만 이제는 더용이라는 카드를 어떻게 그 자리에 맞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가 왔다는데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아니 그 교본들도 있잖아. 잘 공부해서 바르셀로나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하튼 이것도 고민이죠. 바르셀로나는 포지션상 고민이 되는 곳이 너무 많은데
이 부스케츠 자리도 사실은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최근에는 과거에는 정말 이런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을 앞으로 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런 축구들의 흐름을 보면은 후방에 축구 잘하는 선수들이 진짜 많고 후방에 좋은 선수들이 있는 팀이 안정적인 성적, 좋은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리버풀만 보더라도 반다이크, 마티비 있고 좌우에 로버스턴, 아놀드가 있고 첼시도 지금 리디거, 제임스 이런 선수들이 후방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바르셀로나도 그런 좀 역할들의 차이, 변화들을 마냥 간과할 수는 없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내가 부스케츠야. 그리고 나는 이 자리에서 계속 경쟁력을 갖고 싶어해. 앞으로 2, 3년 동안은 계속 주전으로 뛰고 싶어. 근데 도용이 나한테서 뭔가 배워가면 나랑 경쟁자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기적인 놈이라면 나 얘한테 뭐 보여줄 것도 없어. 내가 왜 얘기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팀 상황을 봤을 땐 좀 벤치마킹 해라 이 얘기죠. 어찌됐든 이 두 선수 그리고 팀 전체에 대해서는 뭐 사비 감독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예, 그런 풀어가는 또 영리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네. 아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네요. 부스케치도 잘하고 프랭키 도영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자 얘들아. 그래. 잘 좀 허라. 파이팅해. 아니 어려우면 아약스로 돌아도 돼. 닥쳐. 제가 아까 형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사비 감독이 더용에게 부스케츠에게 가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배워라. 이런 것들을 주문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했는데 제가 번뜩 피스컵 때 인터뷰했던 게 기억났거든요. 그 피스컵 때 그때 킴 쉘스트롬이라고 리옹에 쉘스트롬. 그때 스웨덴 미드필더가 있었어요. 그 선수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는 주닝요라는 또 굉장히 위대한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 주닝요와 함께 뛰면서 보고 배우는 것들이 없느냐. 그리고 굉장한 또 전설적인 프리키커이기도 한데 그런 데서 또 그런 교감을 얻기나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뉘앙스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셰스트롬의 인터뷰를 듣고 차 내가 실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셰스트롬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굉장히 매너 있게 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주닝요가 위대한 선수고 거기에서 저뿐 아니라 팀 전체적으로 보고 배운 것들이 많지만은 저는 또 저만의 그런 캐릭터가 있고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팀과 녹여내기 위해서 또 주닝요와 함께 또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게 제가 나중에 돌이켜 생각하니까 굉장히 매너 있게 답변을 해준 거예요. 아니 그래 간단한 얘기야. 나 인터뷰하는데 왜 준이 형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내가 그러면서, 여기서 뛰는 거는 나만의 네. 매력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연차가 좀 없을 때였는데 실수했구나. 괜찮아. 그런 얘기 다시 생각했어요. 안 만났잖아. 그렇지. 그렇긴 한데 어찌 됐든 그게 제 마인드를 조금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였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 FM 같은 거 할 때 저렇게 선수들 데려와서 튜터링 시킨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테랑에게 이제 어린 선수들 붙여서 튜터링 시키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항상 무조건 그렇게 교본처럼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또 사람과 사람이 부딪힌 일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있구나.